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지난 시간에 솔리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이 됐던 나쁜 종목이 됐던 이거 사세요 라고 투자를 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무슨 기업일까 라고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 기업은 이런 일을 한 회사입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안 봐도 될 거 막 더 보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성장을 하나 봐요. 저의 우라노스 이모동 스승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응원을 주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증권TV라던가 증권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저번 주부터 확 달아오른 그 이슈, 그렇죠. 바로 이 뉴딜 펀드입니다. 실질적으로 뉴딜 펀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나도 여기서 좀 뭔가를 하나 알아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40개 종목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종목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으면은 저는 여기서도 계속 찾아 나갈 거예요. 이 기업의 이슈는 어떤지, 그리고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요거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증권사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봐야 될 거는 많지만 그래도 여기서 얻는 것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뉴딜 지수, 뉴딜 펀드에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선택한 기업은 바로 이 첨보입니다. 첨보. 제가 이 첨보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이유가 첨보가 만보된다 라는 식의 그런 리포트를 제가 봤었어요. 그런데 이 아재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만보 앞에 성장을 보여주는 증설 공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의 아재 개그를 섞어서 이렇게 리포트를 내놨는데 저는 이거에 끌려서 저는 첨보를 선택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첨보만보가 끌려서 요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기업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 차트를 보니까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유독 2020년도에 엄청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다른 때면 몰라. 다른 때도 아니고 2020년,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첨보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엄청난 상승을 뽑아내고 있어요. 왜? 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거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의 배터리데이도 있고 그리고 뉴딜 펀드도 있다라는 거, 그런 우리가 이슈 한번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순서는 이렇게 갈 겁니다. 첨보의 선정 이유라던가 이슈, 그리고 첨보의 거래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첨보의 2020년 흐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뉴딜 정책이 첨보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결론적으로 첨보는 어떤 기업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첨보의 선정 이유, 첫 번째로는 배터리데이가 이제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한 10 며칠 남았어요. 그것과 그리고 뉴딜 펀드에 첨보가 들어가 있다는 점. 첨보 말고도 다른 배터리 기업들도 있죠. 그것도 보면 좋은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고, 저는 일단 이번 시간엔 첨보 만보에 끌렸으니까 그래서 어그로 끌린 사람 그래서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이은 빅이벤트 9월 배터리 지각 변동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밝힐 듯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2차 전지를 지들이란다. 죄송합니다. 테슬라가 2차 전지를 자신들이 직접 만든대요. 그럼 이거 악재 아니에요? 배터리데이는 악재인데 왜 우리가 배터리주를 왜 봐야 돼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악재일까 아닐까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 변동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첨보를 봐야겠구나,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첨보가 뉴딜 펀드의 40개의 기업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국가에서도 이 산업들 키우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뉴스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너도 나도 지금 많은 전문가님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종목군을 구성했습니다.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키우려고 하는 산업들이 바로 이 4가지 분류의 사업들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봐야겠구나. 그래서 유튜버라던가 뭐 전문가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뭐 경제 기사라던가 이런 건 보면은 계속 나오잖아요, 이 뉴딜 펀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첨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는 2020년 9월 4일 하이투자증권의 시장 분석 리포트를 이제 발췌를 해서 제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LG화학이 GM으로 공급하는 NCMA가 1회 충전에서 500에서 600km로 전망될 것이다. 물론 이게 불과 3년 전만 해도 반 정도 수준인 383km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기술력이 높아져서 500에서 600km로 증가가 된다고 하면은 실제 이 부분은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도 이제 발표를 할 내용이기도 해요. 이렇게 전망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LG화학이 지금 이렇게 크게 바라보고 있다. 와, 1회 충전에 500-600km를 갈 수가 있다면 한 번에 부산을 갈 수 있을 정도의 키로수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그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안 썼던 이유가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장거리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토바이 대용이라던가 거의 동네 마실 나갈 정도의 수준이었지, 우리가 이걸 타고 장거리를 가고 이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1회 충전이 짧지만 그리고 보급형 차량에 들어가는 저가와 사이클 라이프가 좋은 모델 3도 있는데 모델 2가 제작이 될 가능성이 높대요, 이 테슬라의 배터리 시장에서. 왜냐? 이게 아무래도 사이클 라이프가 좋고 경제적이고 약간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급형으로 싸게 많이 만든다는 관점에서 아직은, 지금 시장에서 아직은 전기차로 멀리 간다라기보다는 전기차로 뭐 배달을 한다라던가 전기차로 가까운 거리를 가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수요에 맞춰서는 이 전략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멀리 가는 모델 3보다는 모델 2에 지금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독일 전기차 판매 보조금 효과로 7월 급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를 봐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가장 크게는 LG화학을 봐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단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는 LG화학을 보자. 그래서 최근에 LG화학의 주가가 잘 올라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0년 테슬라 판매 목표치가 50만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거로는 미국 등 신규 공장에 건설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투자 설비가 확장되고 있다.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이 첨보가 지금 공장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도 역시 늘어날 것이다. 중국의 칼보다 낮은 LG화학이 저평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에 반영이 다 되어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2분기 때 폴란드 공장 수율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흑자 진입이 되었대요. 그래서 앞으로 돈 벌 일이 남아 있고 이것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2차전지의 거시적인 부분을 보면은 2차전지는 지금 전망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첨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기마다 이 보고서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리포트를 보더라도 리포트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전자 소재가 있습니다. 이 LCD, OLED 반도체, 뭐 시각 용액이라던가 아니면 뭐 발광 자료라던가 특히 OLED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원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색 발광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를 사용했었을 때 뭐 설비 투자에 대한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사용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고 가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2차전지 소재입니다. 2차전지에서 전해액과 전해질이 있어요. 이거는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을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인데요. 뭐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요, 용매에 해리되어 있는 이온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충전과 방전을 담당하고 있고요. 소재 부분에서는 뭐 SN
DPN 그리고 AN 등 다양한 리튬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액을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첨가제입니다. 이 첨가제가 왜 중요한지는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그거 이제 그림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를 보니까 의약품 소재도 있어요.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화학물로 이제 결핵 치료제라던가 당뇨병 치료제를 이제 중간체를 이제 생산해내고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약품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중간에서 이 화학 처리를 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밀 화학 수제 같은 경우에는 강화유리와 타이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강화유리와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가 거래를 매출을 내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왜 알뜰매는 2차 전지를 봐야 된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SK증권에 있는 기업 리포트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해액 첨가제, 뭐 전해질인데 요거는 이제 LG화학,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LG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LG화학에 납품을 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첨보를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칼, 그리고 파나소닉, 요렇게 4군데의 회사의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BOE,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AUO,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의약품은 동아제약, LG화학, 월드헬스 오리지널 제이션 물건을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LG화학 볼 때 첨보를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매출에 대한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2020년도 반기 보고서에 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0년도 1분기 2분기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바로 2차 전지 소재입니다. 이 2차 전지 소재가 처음부터 많았던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따가 또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자 소재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정밀화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보에서 2차 전지 소재를 많이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